하시라도 요구를 받으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군인은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세, 태도 이거는 평소에 잘 그 형성이 돼야 되는 얘기예요. 평생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표명열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군인들이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배 군인이었는가 혹은 우리 동료 군인이었는가. 우리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 군대에서도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문화는 갈수록 퇴색되고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조직과 그런 개인들이 이제 지도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네. 군대도 마찬가지. 인간은 존엄하다. 그런데 인간 생명을 노리고 생명까지 바치는 이런 직업입니다. 우리 군인, 특히 장기복무, 군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철학이 없으면 그 철학이라는 게 무슨 사변적인 이론으로서가 아니고 정말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실적인 그게 몸에 배야 하거든요. 미국 군대에서요. 미국 군대에서 제일 중요시 여긴 게 사고.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의 피해를 입으면 인간의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도 생명을 바쳐서 하는데 그건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생명을 바치는데 평시에 부주의로 사고 나면 지금 최근에 보세요. 최고 통수권자는 네. 그 해병대 뭐 그렇게 해서 쫄병이 말이야 하나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단장을 바꾸고 그러면 그게 군대가 영이 서는가 이런 식의 네. 사고방식. 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군을 지배해온 전번 국군 통수권자만이 갖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소위 지배층에 있는 갑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기업에도 사고가 나도 밑에 하청 줘가지고 하청 기업의 책임자가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나 돈 많은 데는 별로 그걸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못합니다. 그 뼈저리게 본인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군대처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이 철학으로 중립이 안 됐으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기본 업으로 하는 직업이다 해서 군인들은 인명 경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을 사살하는 게 기본 임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가장 인명에 대한 존중, 소중함을 네.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놔야 된다는 정도로 이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한 아이러니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하면서도 또 전쟁도 나가야 되고 서로 총도 겨눠서 생명을 노려야 생명을 노려야 죽기도 되고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더욱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부하가 넘어지든지 또 적을 죽여도 죽고 나면 안 됐다. 그렇죠. 그걸 일찌감치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 표장군님.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아주 잘못된 거다. 네. 그냥 일본 놈 앞집에 한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 올라가면서 자기들은 손에 때도 안 묻히고 병사들 막 어려운데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그대로 그런 문화가 그대로 사회 조직 문화이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군대 들어와서 높고 낮음에 관한 거를 군대에서 처음 체득하거든요. 사회생활. 그렇죠. 사회와 가정에서 네, 계급적. 제1보가 군대예요. 네. 남자들 특히. 네. 그러면은 높은 사람은 저렇게 자기가 진급하려고 저렇게 무자비하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구나. 우리 연대장 보니까 자기 육사 나왔기 때문에 백을 내가지고 저렇게 해서 다 최근에요. 제가 이 군대를 계획해야 되는데 전방에서는 그런 일은 지금 없을 것이다. 하고 했더니 그 고대 경영학과 다니다가 거기 대학원 다니다 간 사람인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장군님 여러 가지로 존경합니다만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옛날 그때하고 똑같이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사 출신 위관 장교들은 진급하려고 자기 부하들이 막 활용하고 이용할 뿐이고 자기 선배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고 이분이요 책을 썼어요. 자기가 2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장교인데요. 해가지고 그걸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분이 생각하기는 내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줄 알고 출판사나 그런 데 아는 데 있으면은 좀 이것 좀 내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최근에 제가 떠들어봤거든요. 그때는 그냥 덮어두고 있고 다 아니까, 그 내용을. 그런데 그처럼요, 군대가 달라진 줄 착각
하고 옛날 그런 군대가 아니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달라진 점이 많이 있지요. 뭐 군대 내에서 뭐 부조리를 한다든지 막 눈에 보이게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그 진급하려고 추잡스럽게 한 그 모습이 지금 사병들이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척하면 삼천리인데 그러니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돼요. 간부들이. 물론 진급 중요하고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이 그런 식으로 병사들의 눈에 비춰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그러려면 이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발탁돼서 그렇게만 하고 병사들을 위하고 뭔가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발탁돼서 장군 되고 그런 사람이 최고 사령관이 돼요. 외국 군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의 장군, 미국 군대 장군은 우리 장군하고 완전히 다르요. 우리 장군은 대대장이 규모가 커지고 고난이 더 커졌을 뿐인 이 부피만 커지고 고난만 커졌지 변증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달라져야 되거든요. 대대장의 그 모습하고 장군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노력은 했을 것 같은데 그 간부들 좀 개혁하느라고 교육을 개혁을 예 하려고 노력을 못해요. 그래 왜냐하면 군을 예 그 정치 권력의 아부에서 차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리하게 활용하기 좋게 군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군대가 그런 군대 본연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구태타도 못하고 복종도 안 하고 군대가 너무 멋있는 군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방해하면 근데 그러면 군대를 개혁하려면 이제 간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 지금 현재에 있어서 간부 교육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네. 진급하고 아, 저 보직하고. 야,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 하면서 예, 예. 발전하는 거. 그런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돼야죠. 진급하고 좋은 보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리지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된 진급제도의 개혁이 나오는데 나와가지고는 대만에 갈 수 있는 그걸 위해서는 편성이 나와가지고 졸업하고는 다시 또 대만을 갔죠. 대만을 가가지고 거기서 미군들한테 깨진 것 이상으로 깨졌어. 미군들한테 깨진 거는 군이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들의 기본 사상과 이런 것들 인간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군대도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제가 목표 설정을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구체적인 거는 대만은 동양적인 문화의 바탕을 둔 제도는 문화하고 유리돼서는 그게 제도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제도는요, 미국 군대를 본받았는데 미국 군대에 미국의 서양 사람들의 문화,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둔 그 개인주의 문화의 바탕을 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만은 동양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군대의 제도거든요. 네. 근데 그 제가 왜 예산편에 갔냐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모택동이한테 뺏기고 도망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군대를 개혁했어요. 제일 먼저 강계석 총통이 또 그 아들 장영국이 군대가 잘못돼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군대를 개혁해라. 하니까 거기서 뭐를 제안해놨냐면 특무부대를 개혁해야 됐다. 군대의 군심, 군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민심, 이 군대가 민간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민심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특무부대였다. 그래가지고요 특무부대를 개혁했어요. 제가 거기서 그거를 역시 제대로 핵심을 짚었구나.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실패를 우리는 그거 실패 안 하고도 그대로 제도 그냥 공짜로 얻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보안사를 개혁해야 된다, 특무들 개혁해야 된다 막 써드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문제가 별로 안 밝혀 있으니까 빨갱이 같은 새끼라고는 안 하지만 지금은 막 이놈들 거기다 막 몰아붙이거든요. 그런데 막 주장했죠. 그러니까 뭐 보안사에서 막 우리 집사님 놀랬어요. 보안사령관이 나한테 막 전화하고 아이고 선배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보안사 잘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안사 개혁해야 된다 막 신문에 냈더니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딱 느끼기로는 보안사를 그 특무대를 막 포함되고 하는 요놈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내 내에서. 그래가지고 실제 구체적인 거는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하고 우리가 실험 안 해봐도 뻥뻥하고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한 거. 한 거를 제가 막 그냥 그 뭐 왕생자궁이라고 대만에서 유명한 권력자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홀딱 반했거든요. 외국 군대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육 받고 가는데 표소령처럼 이렇게 막 철저하게 뭔가 우리 그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딱 배워가지고 왔죠. 배워가지고 장우주 장군이라고 진짜 육사출신 장군들은 엉터리요. 전부 이제 말이야 출세하려고 그냥 오로지 뭐 독재 권력에 빌붙고 아니면 막
붙었다 한 세리 붙어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모두 모여들고 하는데 일반 장군 중에요. 그렇지 않는 장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장군들이 저를 알아요. 그때 광주 사태 때 바른 말 한 놈 오로지 저놈 참 멋있는 놈. 그래가지고 저요 참 군대 생활 멋있게 했어요. 그런 분들이 장우주 장군한테 제가 그때는 광주 사태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딱 보고 나니까 앉아. 폈어요. 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은 그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거든요. 기획 마련 예산을 꽉 쥐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폈어요. 난 수많은 외국의 유학생을 보냈지만 갔다 온 사람이 또 보고서를 쓰는데 표대령 같이 표서령 같이 그렇게 정난하게 우리 군에 원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적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해온 사람 처음 봤다. 그분 비서실장 전석부관이 식국이 그런 사람 나를 좋아하면 장군 안 돼. 그 사람도 똑똑한 식국인데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장호조 장군이 그 사람 앞으로 우리 군대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그래가지고 의논하자. 그러고 그 식국이가 놀랐어요. 어떤 장교한테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원관길에 이제 딱 와가지고 정원관길에 있으면서 대만 갔다 왔잖아요. 와가지고 하는데 그렇게